안녕하세요. 데이업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HLB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LB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데이업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주식 관련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봐도 그 신문을 보거나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뭐는 나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HLB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금 이제 2024년에 좀 빅 이벤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현재 FDA에 신청을 넣은 상태고요. 2024년 5월 16일 날 드디어 그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과 발표가 임박하게 되면서 주가는 많이 좀 요동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 리보세라닙을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이 제일 핵심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 이 간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이 3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기타 다른 HLB의 플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LB의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엘레바라는 회사를 미국에 두면서 주요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이 질병이죠. 희귀 질병 관련해가지고 교모세포종 치료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2상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래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위암 3, 4차 치료제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선낭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해당 시장에 사실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분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시장 좀 규모라고 좀 해야겠죠. 이 부분도 좀 작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뒤로 보고서 이 위암 3, 4차 글로벌리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가 허가 받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실 위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항서제약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로열티 매출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위암 같은 경우는 서양인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낮은 질병입니다. 좀 동양인들,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쪽이 많이 발병되는 질병이고, 그래서 이쪽에 좀 수요가 먼저 많았고, 중국은 그리고 신약 허가를 사실 미국보다는 조금 좀 편하게 좀 해줬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도 막 6개월만 허가도 내주고 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암 치료제는 그 덕분에 중국에서 빠르게 판매를 했고 관련해서 누적 매출도 1조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글로벌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요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랑 이제 칼렐리주맙 이 두 개의 치료제를 현재 병용요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병용 치료제로서 얼마만큼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의 가능성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좀 여러분들 발음하기 편하시겠지만 칼렐리주맙은 참 입에 익지 않은 약인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약을 현재 같이 사용하면서 임상을 지금 3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임상 결과가 9월 달에 발표가 됐었는데 9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좀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OS, PFS, ORR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OS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생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얼마만큼 생존할 수 있는지 총 생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7년 이상 추가적으로 긴 생존 기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R
HR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HR이 1이라고 한다면은 대조군과 비교를 했을 때 아무 효과가 없는, 그냥 약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0.8, 0.7 이상이 됐을 때 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HR 수치를 보면 되세요. HR 수치가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다른 해외 제약사들 뭐 로슈랑 아스트라제네카 약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HR 수치가 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높은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이 부분에서도 이 병용요법으로 상당히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ORR 같은 경우도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임상을 수행했을 때 종양 크기 감소 등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도로 유의미한 반응이 나왔나 하는데, 이 부분도 놀라운 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3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DA 준비 중이고, 이건 신약 허가 신청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 더 특이할 수 있는 점은 경쟁 물질 대비 의약품 가격이 상당 부분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히트루다나 티센드릭 아바스틴 이런 병용요법 치료제는 뭐 10만 달러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렌비마나 넥사바 역시도 10만 달러 넘어가는데, 칼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은 합쳐서 10,000달러 정도 수준의 약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재정이라든가 약값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어느 정도 결과를 좀 보여준다면은 임상 효과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는, 임상 환자 수는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확보를 했어요. 543명.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글로벌리 10개국 이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양인 위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환자의 4분의 3 이상은 중국인이긴 했어요. 글로벌리 진행을 했지만. 하지만 이 실험을 3상을 할 때 이미 FDA와 사정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서 서양인 비율을 넣은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 인종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이번에는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간암과 위암 환자 수를 좀 보시면은, 위암 같은 경우가 환자 수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다만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 쪽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간암 환자 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암 치료제들에서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 굳이 어느 정도 이거를 허가를 해줄 상황이 좀 아니었다. 그것도 좀 임상 결과 환자들이 뭐 아시아권 환자들이 높은 상황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근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니즈가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조율을 하면서 글로벌리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허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 루트가 역시 제조업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한 상황인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HLB이기 때문에 간암 환자 발생률이 높은 지역과 해당 점유율이 높은 PBM 마케팅 타겟으로 마케팅을 해가야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약사, 보험사, 리테일, 약국 간의 좀 처방약 가격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신약이 통과가 됐을 때 그 사후 판매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약값이 좀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어2 브랜드로도 들어간다면 해당 시장을 훨씬 더 좀 유의미하게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값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치를 좀 매길 수가 없는 게 약값이지만, 거기를 파고 들어가기 위한 가격적인 메리트 마케팅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좀 리보세라님을 바탕으로 한 이제 간암, 위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선낭암도 미국에는 좀 비율이 나오죠. 이 부분까지 이제 리보세라닙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이 나온다면은, 현재는 여기에만 의존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후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현재 추가해 가면서 새로운
치료제들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성공 경험이 있는 회사는 이를 토대로 레퍼런스도 쌓고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번 의미가 있던 일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중국과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중국 제약사의 약을 이렇게 허가해줘야 되는 이슈가 될 텐데, 그래서 얼마나 좀 미국에서 좀 깐깐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최근 11월 달에 미국에서 중국 제약사의 신약을 처음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피디원항체 록토로즈라는 거를 허가를 해줬는데 중국 기업 준시바이오 사이언스의 약을 허가를 하나를 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좀 유연한 FDA의 승인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 이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이 치료제의 결과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왔고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해당 시장에서의 수요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FDA에서 중국 기업의 신약에 대한 좀 유연한 허가가 지금 최근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추론을 해본다면 그래도 관심을 높여볼 수 있는 202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는 위암 치료제도 이제 3차, 4차 치료제로라도 조금 좀 들어간다면은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임상 성공과 그 다음에 신약 허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후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종합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신약 쪽으로는 아직까지 사실 좀 아쉬운 일들이 많았는데 좀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2024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HLB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HLB가 향후 어떻게 어떤 모습 보여줄지는 저희 데이업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영상들 편안하게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